황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03페이지 보시면 괄호 5번이 나오거든요. 장기 미집행 서류결정의 해제 권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먼저 프린트를 먼저 보고 책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장기 미집행 설부지에서 이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해제를 권고한다 나오죠.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먼저 정리하죠. 자, 해제를 권고한다. 지금 바로 이번에 해제 권고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맞습니까? 해제 권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땡땡하고 이렇게 쓰세요. 도로 깔겠다 결정했는데 10년간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또는 이제 와서 보니 설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과거에 결정해놓고 10년간 미시행을 하거나 또는이죠. 이거 또는 과거에 결정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지자체장은 지자체 밑에다 6인이라고 적으세요. 6인은 이 사실을 지방의회에 보고합니다.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럼 지자체는 보고를 받았잖아요.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 게 있니? 그럼 해제하면 어떠니?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하면 어떠니?라고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제를 권고합니다. 해제를 권고해요. 근데 6인의 입장은 해제 권고를 받았으니 마음껏 해제할 수 있겠죠? 해제를 결정합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를 결정해요. 이건 1년 이내 해제를 결정합니다. 그럼 지자체가 스스로 해제를 하지 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얘한테 보고하면 얘가 또 해제해라 권고하고. 얘가 단독적으로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뒷수습책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여기서 권고하면 마음 놓고 해제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6인이 해제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6인 중에는 시장군수도 있죠. 시장군수는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직접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건 지구단위 계획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설을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결정할 수 있는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하면 도의사가 1년 이내 해제하는 겁니다. 그럼 1년 안에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를 안 했다는 얘기죠. 해제를 못했대요. 못했으면 이런 시설을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일단 확인했습니다. 대충 살폈고요. 이걸 가지고 책으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103페이지가 되고요. 괄호 5번에 1번부터 봅니다. 이건 책을 다 읽으면 골치 아프니까 제가 선별해서 읽겠습니다. 첫 줄 6인 나와 있죠? 6인은 넷째 줄쯤 내려가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 밑줄 치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 나와 있죠? 넷째 줄에. 또는 나오고요. 또는 10년 지날 때까지 그 밑에 줄 시행되지 않았다는 얘기 나오죠. 또는이니까 둘 중 하나면 돼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10년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그때 그 밑에 줄 지방의회 나와 있죠?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보고라 몇 줄? 지방의회에 보고합니다. 그럼 2번으로 내려가자. 해제 권고 나오죠? 자, 6인은 해제 권고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6인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나오잖아요. 해제 권고란 밑줄 딱 칩니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거기 며칠 나오나요? 90일 이내 나와 있죠? 90일 이내 해제를 권고합니다. 그럼 넘겨보시고요. 괄호 3번이죠. 해제를 권고받은 지자체장, 즉 6인입니다. 해제를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넷째 줄 1년 이내 해제를 결정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해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넷째 줄 1년 이내 해제를 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한 두 줄 내려가면 시장군수는 나오나요? 시장군수는 직접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합니다.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한다. 이때 결정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 1년 이내 해제를 결정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찾아서 지금 줄 서고 있습니다.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시설 중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이 있다면 그때는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이제 그림을 봤기 때문에 전체 맥을 잡기가 쉬울 겁니다. 여기 이제 하나 있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프린트로 와주세요. 자, 이제 장기 미집행 부지일 때 첫 번째 매수 선고할 수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었다고요. 세 번째는 해제를 신청한다고 나오죠. 그걸 또 설명드릴게요. 자, 바로 3번에 해제 신청이 나옵니다. 이건 어떨 때 해제를 신청할 수 있냐 하면 일단 또 10년 미시행. 10년 미시행되고 이건 플러스란 말이에요. 동시충족이에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는이니까 동시충족은 아닌데요. 이건 동시충족이야. 도로 깔겠다 결정했는데 10년간 시행을 안 하면서 동시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건 아주 위중한 상태죠, 지금. 10년간 시행도 안 했고 보상계획을 안 만들었으니까 사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때 그림이 나올 거죠.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이반권자에게. 자, 이런 게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는 이반자에게 요거 좀 해제 좀 해줘요라고 해제 이반을 신청합니다. 해제 좀 이반해줘요라고 해제 이반을 신청한다. 그럼 이반자는 3월 이내 이반을 해야 돼요. 해제를 위한 이반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반을 해서 해제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 못했으면 이제 결정권자에게 갑니다. 토지 소유자는 결정권자에게 가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제해줘요라고 결정 해제를 신청한다. 얘가 못 해줬으니까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결정 해제를 신청받은 결정권자는 2월 이내 결정을 해야 돼요. 2개월 안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얘도 또 안 해줍니다. 얘도 안 해주네. 그럼 대빵한테 가야죠. 장관에게 가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에게 갑니다. 국토부의 장관에게 가서 장관님 얘네들이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해제 좀 심사해줘요라고 해제 심사를 신청한다. 해제도 될 건지 심사를 신청한다고요. 그럼 해제 신청을 받은 심사 신청을 받은 국토부는 이제 결정권자에게 해제 좀 해줘라라고 해제를 권고해요. 이런 자가 있으니까 해제해줘라고 해제를 권고해요. 이때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로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죠. 이반자에게 가고 안 하면 결정권자, 안 하면 국토부에게 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책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104페이지가 되고요. 104페이지 괄호 6번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자고요. 자, 첫 줄에 10년일에 밑줄 치고요. 둘째 줄에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그 밑에 줄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충족이죠.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다. 그때 그 밑에 줄 토지 소유자는 이반권자에게 그 줄이 나와 있죠. 토지 소유자는 이반권자에게 그 밑에 줄 해제를 위한 이반을 신청할 수 있다. 해제를 위한 이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밑줄 친 것만 읽으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보자. 2번 있죠. 맨 위에. 이반권자는 신청을 받았다면 3개월 이내 이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줍니다. 일단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이반권자에게 해제 이반을 신청하면 신청받은 이반자 4월 이내 이반을 결정합니다. 그럼 3번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해제 결정 이반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밑에 줄 누구에게? 결정권자에게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나오죠. 결정권자에게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그 밑에 줄 2월 이내 결정의 여부를 정합니다. 2개월 이내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한 장 또 넘겨봐요.
4번으로 가죠. 4번. 4번.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 그 결정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으로 갑니다. 5번의 셋째 줄 쭉 내려오세요. 해제 심사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누구에게? 결정권자에게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고 나오죠.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이때 해제를 권고받은 결정권자는 특별한 소요가 없으면 해제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 해두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 괄호 7번 봅니다. 제목을 보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라고 돼 있죠. 아까 말이죠. 어떨 때 매수권고했었죠? 10년 미시행에 지목되었었죠. 이건 그 2배야. 공원을 설치하겠다 결정해놓고 2배니까 20년이잖아요. 20년 동안 시행조차 안 한다면 공원은 없는 거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공법상 실효는 그날 돼요? 다음 날 돼요? 다음 날이죠. 자, 7번 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하여 20년 나와 있습니다.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라고 돼 있죠. 자,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을 안 한 거예요? 완료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 밑에다 완료라고 하면 그대로 틀리는 거예요. 완료를 안 했다면 시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시행을 안 한 겁니다. 이때 맨 끝에 줄, 그 사실을 고시하라 그랬잖아요. 고시하라 밑줄 치고요. 이런 고시를 무슨 고시라고 한다? 실효고시라고 한다. 실효고시. 없어진 걸 알리는 걸 실효고시라고 하죠. 그럼 실효고시는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하긴 해야 되지만 안 해도 자동상실이죠. 자동상실. 언제 자동상실? 다음 날 자동상실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꺼내시죠. 프린트 괄호 4번이 나오죠. 이제 실효입니다. 장기 미집행 무죄 실효. 자, 몇 년 미시행? 20년 미시행. 20년 미시행일 때 실효가 됩니다. 화살표 치고요. 지목은요? 지목되라고 안 나오죠, 지금. 지목과 무관이라고 적으세요. 지목과 무관하게 실효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선고와 비교를 하자면 매수선고는 10년 미시행에 지목돼. 실효는요, 20년 미시행이면 지목과 무관하게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를 정리해 보니까 맨 위에 제목이 뭐였다고요? 장기 미집행 설부지가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구제를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묶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됐고요. 교과서로 다시 와줍니다. 교재를 한 장 넘겨서 108페이지로 갑니다. 어제는 그 민법 교수님이랑 밤에 통화를 좀 했어요. 저희 학원도 민법 교수님 강의하고 여기 똑같아요. 민계공 선생님이 2군데가 똑같습니다. 개론은 여기 정 원장님. 공법은 제가 이제 영통에 또 제 거니까 제가 하고, 그리고 민법 선생님은 우리가 이번에 발굴해가지고 강의하시고. 강의 잘 하시죠? 별 얘기가 없는데 현찮네. 우리 영통에서 이제 환장합니다. 사람들 무지하게 좋아해요. 칼칼하게 강의를 잘해준다고 좋아하고 성실하게 잘해준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통하다 보니까 그분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권 박사님 큰일 났다 이거야. 왜? 그랬더니 그분이 또 저랑 동네 살아요. 저는 용인 살고 그분은 분당 살거든요. 영통회 같은 경우하고 이제 여기하고 그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 달부터 어떻게 하죠? 5월 달부터 3, 4월까지는 기본서 가지고 공부합니다. 5월 달부터는 요약집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반이 개설돼요. 오전에 요약집을 합니다. 요약집을 하고요. 오후에 뭐 합니까? 아직 설명 안 했나요? 우리 실장님이? 안 했어요? 왜 안 할까? 이상하게 나한테 다 맡기네 그걸. 그럼 이렇게 할 겁니다. 확정은 됐는데요. 오전에 요약집을 나가죠. 요약집을 나가면 그 범위를 배운 게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교수님들이 한 30개씩 출제해요. 모의고사식으로. 범위 내에서. 그런 다음에 오후에 시험을 봐. 이걸 단원별 모의고사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채점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 주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요약집을 딱 공부하고 그 내용을 시험 보는 거니까 탁탁 와 닿겠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7월, 8월은 어떻게 한다? 7월, 8월은 이 문제집이 있잖아요.
이 출판사랑 문제집이 있죠? 그걸 가지고 교수님이 설명해주고 오후반은 아직은 미정. 아직은 미정인데 특강을 깔거나 그럴 수 있는데요. 아마 기출문제를 깔지 않을까 아니면 안 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5월까지 말이죠. 이제 5, 6월까지는 사실은 민, 계, 공이 마스터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6월 달까지 요 주요 과목이 끝이 나야만 7월 달부터 문제풀이 하면서 6개 과목을 요일별로 바꿔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은 2차 다른 과목은요, 열심히 강의 들으셔야 돼요. 뭐 공부하고 올 필요는 없고요. 열심히 강의 들으시고, 이제 민계공은 요때까지 지금 3, 4, 5, 6, 4개월 조금 덜 남았는데, 이때까지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은 일주일에 3일 정도, 계로는 이틀 정도, 공법은 하루만 하시라 이거죠. 오늘 강의 들은 날, 오늘 끝내고 복습하면 돼요.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 이렇게 짰습니다. 저희 학원하고 똑같은데요. 3, 4월 달에 이 3개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 과목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민법이에요. 물론 공법도 중요하지만 1차에서 떨어지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법하고 계로는 잡아놔야 돼요. 근데 민법은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11, 12월 달에 입문과정이 있었죠? 입문과정에서 교과서로 했나요? 얇은 책으로 했나요? 프린트로 했잖아. 그죠? 그리고 1, 2월 달에 교과서 했었죠. 한 번. 요거 했잖아. 그죠? 3, 4월 달에 두 번째 들어가죠. 그죠? 왜 대답이 없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민법은 조문이에요. 제가 조문 특강을 잠깐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민법은 조문을 풀어놓은 게 과목이고요. 근데 판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조문하고 판례를 특강을 해야 되느냐? 이걸 수업 시간에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정규 과정은 할 수가 없다는 시간상. 그래서 정규 과정에서도 물론 조문과 판례가 나오는 책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본서가 그건데 조문 특강이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3월, 4월 달에 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아마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몇 주 지나는 거냐면 6주 하나? 6주 하죠? 이렇게 해서 조문을 샅샅이 훑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필수고요. 판례는 이제 7월, 8월쯤 할 겁니다. 이것은 조금 내용을 알아야 하겠죠. 판례니까. 응용된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영통 같은 경우는 저하고는 영통은 오전반이 거의 70%가 조문 특강을 신청했어요. 중요도를 알아요. 근데 여기는 많이 신청 안 했다는 거예요. 나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어떻게 도와줘? 그랬더니 좀 들어달라고 홍보를 해달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본인이 직접 하지? 그랬더니 자기는 상업적인 냄새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그럼 나는 순수하지 않나? 저는 남해 가보니까 선전을 잘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소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민법을 잡지 못하면 이때 가서 2차 또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3, 4월 달에 이걸 신청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5월, 6월 달에 가면 이때 이제 2차 공법 있잖아요. 공법도 특강 하겠죠. 제 거는 제가 이건 나중에 3, 4월 달에 민법하고 개로는 아직 없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깔면 부담도 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공법은 나중에 특강을 할 텐데 제가 필요하면 들으라고 하고 이거 필요 없으니까 안 들으세요. 그래도 돼요. 저 질문이요. 네. 특강은 이거 녹화해서 올려주나요? 그건 아닐 겁니다. 특강은 아마 그냥 할 겁니다. 그런 거 하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공법이나 학계로는 일단 이건 나중으로 이렇게 밀어놨는데 공법은 중요도가 수업 시간에 제가 다 해주니까 꼭 필요한 건 제가 들으라고 알고 필요처럼은 개설 안 할 테니까 일단 3, 4월 달에 민법을 추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신규들이 있잖아요. 요번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작년에 한 분 말고 손 한번 들어봐요. 제가 대충 알잖아. 그분들은 필수예요. 이분들은 왜 작년에 안 했었나? 올해 처음 했나요? 작년에 본 것 같아. 작년 11월 달에 뭐 볼 수도 있었겠다. 그죠? 입문 과정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신규 과정들은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중요합니다. 필수니까 우리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건 광고를 했습니다.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됐고요. 자, 이제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108페이지 먼저 퍼주시고 거기를 하겠습니다.
자, 108페이지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나와요. 자, 이제 다시 일로 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5개가 있잖아요. 5개가 있는데 용도, 지역, 지구, 용도구역은 끝을 지난주에 했고 지금까지 기반시설 했잖아요. 이거 했고요. 네 번째가 뭐가 있다?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있죠? 이건 그 법에 가서입니다. 도시개발법, 정비법 비사니까 이건 잠시 보류. 끝으로 남은 게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요거 하면 이거 끝난다 이거예요. 요걸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쪽은요 매년 한 문제가 딱 고정돼 있어요. 매년 나오는데 이건 중간치기 문제가 없어요.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나올 때는 공부를 거의 안 해도 맞는 거고요. 아주 어렵게 나올 때는 공부를 해도 틀립니다. 근데 작년에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많이 틀렸죠. 그래서 자 그럼 일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맞바로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이 나온다. 그럼 지구는 크다고 했나요? 작다고 했나요? 작아요. 일부 지역이에요. 일부 지역에 아주 상세한 계획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산시 고잔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지구입니다, 이게. 고잔지구는 안산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설명을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정되면 이 구역에 맞는 계획이 바로 이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이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하기 딱 좋은 데가 성남이라는 거예요. 성남을 갖고 말씀드리고 이 시흥시는 적절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남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경기도 성남시가 있다. 성남시의 방향을 보니까 교육도시 방향이더라고요. 교육도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럼 이 방향은 무슨 계획 갖고 잡는다? 배운 거 써먹어야죠. 단일적의 방향이잖아요.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가지고 방향을 잡았단 말이에요. 교육도시 방향. 그런데 도시군권 내로 딱 들어가 보니까 분당이 있더라. 분당. 분당은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아파트가 많으니까 양호한 주거환경을 필요로 하는 곳이죠. 그런데 교육도시 방향을 가지고는 양호한 환경을 만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는 별도로 특화된 구역을 딱 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딱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만들어서 맞바로 계획이 또 나오겠죠? 분당에 맞는 계획이 또 나와요.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럼 이 계획을 가지고 여기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양호한 환경을 만듭시다라고 이 계획을 잡는 거예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또 이제 성남시 안에 택지를 개발하는 곳이 있어. 택지개발지구가 있다.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주택단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교육도시 방향을 가지고는 온전한 택지개발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방향과는 별개로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죠. 이 구역을 만들어 놓고 맞바로 저기에 맞는 또 계획이 나와요. 이 계획을 가지고 택지를 어떻게 개발할 거야라고 자세히 계획을 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출제 대상이 지정 대상으로 갑니다. 어디를 지정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정 대상은 두 가지. 하나는 도시적에도 정할 수 있고요. 도시적 외에도 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그럼 도시지역 외라는 건 어디를 얘기합니까? 용도지역에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관리, 농림, 자연환경을 뜻하죠. 그럼 이때 분당이나 택지개발지구는 도심권 내에 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다가 이 구역이 정되려면 개발이 가능한 곳이 대상이다. 개발이 가능한 곳을 깨끗하게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적의 정대상은 분당을 떠올리시고요. 이것은 개발이 가능한 곳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곳은 다 정할 수 있다. 그럼 이 도시적은 원래 개발지역인데 개발이 가능한 곳은 많을까요? 조금일까요? 많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상이 꽤 많을 겁니다. 자, 이제 도시적 외에는 판교 좀 가자. 성남의 변두리 판교가 있다. 판교는 신도시 개발지죠.
신도시 개발지니까 기준을 대폭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교육도시 방향을 가지고는 신도시 개발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와는 별개로 특화된 구역을 딱 정합니다. 요걸 딱 정해서 이 구역을 만들죠. 구역이 정되면 또 판교에 맞는 또 계획이 나와요. 요 계획을 가지고 신도시 개발할 곳이니까 기준을 풀어줍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역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적 밖의 경우는 신도시 개발지. 여기가 그 대상이다. 자, 그러면 도시적 바깥에는 특히 보전지역일까요? 개발지역일까요? 도시적 보전지역이죠? 보전지역에 신도시 개발지는 많을까 조금일까? 별로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정 대상이 별로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딱 일단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역이 딱 지정되면 이제 계획이 따라 나옵니다. 그럼 요 계획을 가지고 기준을 완화하겠습니까? 강화하겠습니까? 풀어주겠죠.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기준을 완화한다. 이제 뭘 완화하느냐? 건폐율을 완화하는데 최대 1.5배. 용적률을 완화하는데 최대 2배까지 완화해준다.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데 최대 1.2배를 완화해준다. 또 부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기준을 맥시멈, 즉 100%까지 완화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구역에서는 지정 대상, 계획에서는 기준 완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요, 분당이나 택지개발이나 판교 동네마다 계획이 제각기 다르고 이 계획은 대단히 상세하다. 저 계획을, 이 계획을 보면 어느 정도 상세하냐? 건물의 색깔이나 건물의 모양까지도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색깔을 칠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민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구속적 계획입니다.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구역이 정됐는데 계획이 안 따라 나오면 이 구역은 무용지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을 만들었으면 3년 안에 계획이 따라 나와야 합니다. 이 계획이 안 따라 나오면 이 구역은 실효가 돼요. 자, 그럼 일단 구역이 먼저입니까? 계획이 먼저입니까? 구역이 먼저죠. 요 구역이나 요 계획이나 둘 다 뭘 갖고 만든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만든다. 이 계획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든다? 결정권자. 자, 결정권자에 시도나 대도시 들어갈 것이고요. 국토부 들어갈 것입니다. 해수부는 빠져야죠. 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니까 이와 전혀 상관이 없다. 시장군수가 들어갈 수 있나요? 시장군수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직급대로 풀어볼게요. 국토부를 앞세우고요. 국토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이제 시장군수와 대도시가 있는데 이 대도시도 이 시 안에 내포되는 거죠.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빼도 상관없어요. 이 안에 포함되니까 시장군수 이렇게.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걸 유념하자.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또 하나 드릴게요. 지구할 때 지구는 크다, 작다. 분명히 일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남시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근데 도시군 계획하면요. 도시군 계획은 성남시 전부의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군 계획의 수립지역 하면은 성남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성남시 전부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죠, 이건. 일부입니다. 그런데 분당이나 택지개발지구는 성남의 일부예요, 전부예요? 일부죠. 이것도 성남의 일부입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때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다 정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일부를 정할 수도 있잖아요. 또 분당의 전부에 대해서 이걸 정할 수도 있고 분당의 일부를 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전부는 뭐의 전부다? 일부의 전부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일단 의부터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의가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래서 잘해서 가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면 분당이에요, 성남이에요? 성남이잖아요. 그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밑줄 딱 치고.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 기능을 증진,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니 이건 바로 분당쯤 보시면 돼요. 도시적을 얘기하고요.
또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한다는 것은 판교를 떠올리자. 도시적 바깥춤 봐야죠. 이걸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이건 일부라고 해야지 전부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성남시 전부는 아니거든요. 일부입니다. 자, 그런데 02번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보자. 괄호 1번 제목이 뭡니까? 임의적 뭐 그렇게 돼 있나요? 제목을 싹 다 날리고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도시적이라고 써요. 도시적. 도시지역. 도시지역일 때 지정 대상을 살핍니다. 땡땡 하고요. 도시적은 어디가 대상이라고 그랬습니까? 개발이 가능한 곳 이렇게 적었어요. 개발이 가능한 곳이 그 대상일 것이다. 개발이 가능한 곳. 그래서 박스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아까 썼잖아, 그죠? 도시지역의 지정 대상은 개발이 가능한 곳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많은 걸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개발 가능하면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용도지구,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에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다 개발할 곳이니까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지종사업지구, 산업단지 나와 있고 관광특구까지 나옵니다. 그럼 도표 위에 두 줄 정도 있잖아요. 거기 좀 읽고자. 도표 위에 국토부 시도시장원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대해서 지구단위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일단 여기 시장원수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자. 시장원수도 결정할 수 있다. 또 전부 또는 일부라고 돼 있죠. 이때 전부는 맞는 거예요. 일부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를 전부를 묶을 수도 있고 일부를 묶을 수도 있다. 그 뜻이잖아요. 이때 전부 또는 일부는 맞는 거예요. 아까는 틀리고요. 그걸 잘 구별하시고. 그래서 박스를 들어가 보니까 1부터 7까지는 개발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8번 볼게요. 개발 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권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까지요. 이 네 가지 구역은 보존지예요, 개발지예요? 보존지니까 대상이 될 수 없죠. 여기서 해제된다고 돼 있잖아요. 해제라 동그라미. 이런 지역에서 해제가 되니까 개발할 수 있지 않냐?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이제 계속 볼게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원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녹지는 보존지역인데 주거상업공원 개발지잖아요. 개발 가능한 곳으로 바뀌니까 대상이 될 것이다. 9번 볼게요.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 토지형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특화시키기 위해서 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오른쪽에 11번 봅니다. 11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양호한 환경 확보와 기능 미관 증진에다 밑줄. 양호한 환경 확보나 기능 미관을 증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허가를 자꾸 해주면 양호한 환경이 된다 안 된다? 한 번 해주면 상관없는데 개발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양호한 환경이 안 되죠? 그래서 거기 2번에 뭐가 나와? 4번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라 밑줄 딱. 허가를 이제 그만하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왜요?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하세요.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에 허가를 좀 제한하지 않느냐? 이것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절히 개발이 가능한 곳과 너무 개발을 많이 하면 안 돼. 제한한 지역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고로 2번 갑니다. 필수적 지정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바꾸세요. 의무적 지정 대상. 국토부 시도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밑줄. 의무적이니까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자, 박스로 들어가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하면 사업지구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이 끝나러 10년이라 딱 얼마나 동네가 더러워졌냐 이거죠. 반드시 정해서 깨끗하게 만들자. 외우는 방법. 정비구역의 정자 동그라미, 택지개발의 택자 동그라미, 10년의 동그라미. 누구는 몇 살이다? 정태기는 10살이다 이거죠. 정태가 너는 10살이야. 정태기는 10살이다. 이제 박스 2번입니다.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면적 30만 이상인 다음의 지역 나옵니다.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인 다음의 지역 가번. 시가와나 공원에서 해제가 되니까 개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규모가 30만 이상은 반드시 정한다. 나번. 녹지 지역을 주상공으로 변경하니까 개발 가능하다. 30만 이상은 반드시 정한다.
이번에 답원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답원 쓰시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개정된 거니까 알려줘야죠. 그 밖에 6인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렇게 6인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이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시행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4개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정하니까 끝에가 뭐로 끝난다? 지정하여야 한다. 정택이 10살에 2개 나오고요. 30만 이상에 2번 나와서 4가지가 나온다. 단독 문제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기시고요. 이제 괄호 3번이 도시적 외의 지역의 지정 대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다 땡땡하고요. 신도시 개발지역. 이건 신도시 개발지입니다. 도시적 외의 지정 대상이죠. 신도시 개발지역. 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도시적 외의 지정 대상은 신도시 개발지고 요건 별로 없다고 그랬죠? 조금밖에 없다. 딱 3개. 대체 이렇게 딱 틀을 잡자. 요 3개 지역만 대상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찍어놓고 올게요. 자, 1번 제목이 뭡니까? 박스 위에 있는 거.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의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돼 있죠? 계획관리 때 개자리나 색깔 딱 칠하자. 오른쪽 와보세요. 박스 사이에 2번 나오죠? 찾았어요? 개발진흥지구 나오죠? 개에다 색깔 또 딱 칠하고. 한 장 넘겨봅니다. 맨 위에 3번 나오고요. 그 대체가 나올 겁니다. 대체 색깔 딱 칠하자. 요 3개 지역만 그 대상입니다. 다시 앞으로 펴놓으시고요. 자, 이렇다는 얘기죠? 요건 계획관리지역. 요건 개발진흥지구. 요건 대체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구역을 지정하는 대상에는 도시적 바깥에가 있어요. 이 신도시 개발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도시적 밖이면 어디예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아닙니까? 이 3개 지역 중에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개발이 그래도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겠습니까? 개발이 가능한 거. 관리잖아요. 관리 중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요 정도는 돼야 신도시 개발할 수 있다. 또 용도지구 지난주 배웠어요. 개발진흥지구는 5개로 나눠지잖아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이렇게 나눠지고요. 5개 다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끝나니까 사업 시행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혼자 떠든 건가? 이게 이 지구는요. 사업 시행이 필요하니까 신도시 개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2개가 잡힙니다. 그럼 이제 계획관리로 갑니다. 자, 구역의 면적이 50% 이상은 계획관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참 이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 이게요. 여기가 도시적 밖이라고요. 도시적 밖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려면 신도시 개발지예요. 그럼 요 면적 중에 50% 이상이 계획관리일 때 가능하다. 계획관리는 개발이 가능한데 그래도 면적의 반 이상은 돼야 신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냐. 50% 나왔고요. 이제 박스로 들어오세요. 박스로 들어오면 1번이죠. 계획관리적 외의 지역은 생산관리라 보전관리일 것. 자, 그래서 50% 이상은 계획관리고요. 요 나머지는 어디래요?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일 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이 나머지 지역이 농림이나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잖아요. 농림과 자연환경이 아닌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일 것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오세요. 오른쪽 동그라미 3번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3번에 가번으로 들어오세요. 아파트 1렙주택 미출치고요. 30만 이상일 것.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1렙주택을 건설하는데 부지가 30만 이상이면 신도시급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구단위 교육을 정할 수 있다. 이제 나번으로 오세요. 아파트 1렙주택도 나와 있죠? 다음의 경우는 10만 이상일 것. 원래는 얼마 이상인데. 근데 다음에 2가지 경우라면 10만 이상일 때도 정할 수 있다. 그 중에 기획번
자연 보전 권역이 나옵니다. 자연 보전 권역이다 밑줄 치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수도권의 변두리. 여기는 수도권의 변두리입니다. 요것은 뭐 알지는 못해도 되고요. 그냥 들으세요. 수도권이 있거든요.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을 얘기합니다. 그럼 수도권을 규제하는 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죠. 이 법에 의하면 수도권을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눈다. 핵심 부위가 과밀 억제 권역. 요거 옆 동네가 성장관리 권역. 성장관리 권역. 또 수도권에서도 변두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자연보전 권역입니다. 자연보전 권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수도권이면 핵심 요 부위가 과밀 억제 권역. 요거 옆 동네가 성장관리 권역. 변두리가 자연보전 권역이라 이거죠. 그럼 변두리에 원래는 30만 이상이 되어야 지정할 수 있지만 변두리거든요. 이건 변두리니까 30만의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는 10만 이상도 지정케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번. 니은번인가요? 초등학교 용지확보가 나와 있죠. 원래는 30만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용지를 갖고 있다면 일정 부지를 갖고 있는 거니까 10만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답은 봅니다. 그 나머지는 3만 이상일 때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는 숫자와의 싸움이에요. 자, 일단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 된다? 50% 이상이 돼야 되고 아파트 10개 하면 30만 이상이 될 것. 그러나 자연보전구역이나 초등학교를 확보했다면 10만 이상.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3만 이상. 시험 문제는요. 요 숫자들을 채워넣는 걸 시험 문제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숫자를 채워넣는다. 이렇게.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일 때 요건을 살피자. 그럼 개발진흥지구는 5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 각각의 지구가 어떨 때 이 구역을 정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자, 개발진흥지구 나와 있죠? 맨 밑에 박스에 2번 봅니다.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에 위치를 할 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번. 주거 개발진흥지구 주 동그라미예요. 복합 개발진흥지구 복 동그라미예요. 네, 괄호 속에 보니까 주거 기능이 포함됐다고 하고요. 또 특정 개발진흥지구 특정의 동그라미예요. 이런 지구는 어디 있을 때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 정할 수 있다 이게요. 계획에다 밑줄. 네, 4번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산과 유에다가 동그라미예요. 산과 유. 복합개발진흥지구는 복에다 동그라미예요. 근데 위에도 복이 있었죠. 차이점. 위에 건 주거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래 건 주거기능이 포함이 안 됐다고 합니다. 요 두 개 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의 계에다 밑줄, 생산관리의 생자 밑줄, 농림의 농자 밑줄. 여기에 있을 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동그라미 치고요. 이건 도시적 외의 지역에 있을 때 정할 수 있다. 도시적 외다 밑줄. 이게 시험에 나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건 복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지. 주려고. 특정한 계획을 잡아서. 특정한 계획을 잡아서 그랬어요. 복을 주려고 특정한 계획을 잡았어요. 누굴 찾아갔다? 유복산 씨. 유복산 씨. 계세요 그랬어. 계세요. 그랬더니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관광, 휴양을 떠났다. 관광, 휴양을 떠났다. 멀리 갔어요. 도시적 밖으로 이렇게. 도시적 밖으로 이렇게 였습니다. 복을 주려고 특정한 계획을 잡았다는 건 이건 복합, 주거,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세 정할 수 있다.
유복산시 계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산업유통이죠. 산업유통. 이건 복합이죠. 이것은 계획관리의 계, 생산관리의 세, 농림의 요입니다. 원래는 계, 생, 농 그래야 되는데 계세요 그랬고요. 관광휴양개발지로는 도시적 바깥에 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워놓고 이제 활용을 해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을 때 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에서 정할 수 있다. 산업유통개발지구는 농림에 있을 때 정할 수 있나요? 농림, 생산관리, 계획관리. 또 하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농림지역에서 정할 수 있나요? 도시적 바뀌면 농림이 들어가잖아. 그럴 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세 번째, 대체 보겠습니다. 대체를 한 장 넘기시면요. 뭘로 대체했다? 용도지구의 규제를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역이 필요하겠죠.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니까 구역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큰 틀을 봐야 돼요. 지금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정 대상을 보고 있다. 도시적에서는 개발이 가능한 곳이 대상이고 도시적 외에는 신도시 개발지니까 세 가지로 나눠 계, 대체. 첫 번째 계가 뭐죠? 계획관리. 이것은 50%에 30만에 10만에 3만. 두 번째 계는 개발진흥지구는 유복산시를 찾아가면 해결된다 이거죠. 어떻게 였습니까? 복을 주려고 특정한 계획을 잡아서 유복산시 계세요. 관광행을 따랐다. 도시적 밖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상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어요. 지구 단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 계획 들어가겠습니다. 지우지 마시고요.